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은 파타고니아의 에필로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는 뒷마당 낡은 헛간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아웃도어 기업이 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8가지 경영 철학이 담겨 있는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송으로 올렸습니다. 이본 시나드가 지었고 이영래 씨가 옮긴 라이팅하우스에서 나온 이 책은 여러분들의 지지와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오미 클라인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의 저자가 쓴 추천서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책을 지지함에 있어 한 점의 거리낌도 없다. 이 책은 한 회사를 변화시키는 것 이상의 시도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 생태 위기의 핵심인 소비 문화에 도전하려는 시도이다. 네, 이 책을 잘 표현한 글 같아서 나눴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책을 발췌해서 방송으로 올렸고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돌아서서 한 걸음을 내딛다. 그리고는 스포츠용품 중개상이라고 알려진 기계류를 다루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끝도 없이 많은 장치들을 걸쳐주었다. 자립심, 배짱, 목공기술, 사격수를 기르도록 도와줄 뿐이라던 이 장치들은 도리어 본래 목적의 자리를 대체해버릴 때가 많았다. 여러 기구들이 주머니를 채우고 목과 벨트에 달리게 되었다. 나머지가 자동차 트렁크와 트레일러까지 채웠다. 아웃도어 장비들 하나하나는 더 가벼워지고 더 나아졌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친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다. 알도 레오폴드, 모래땅의 사계 중에서. 선승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정부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기업을 변화시켜야 하고 기업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소비자를 변화시켜야 한다. 잠깐, 소비자라고? 그건 나잖아. 변화가 필요한 게 나라고 말하는 거야. 소비자의 원래 정의는 사용을 통해 파괴 혹은 소진하는 사람, 개걸스레 먹거나 해프게 쓰는 사람이다.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미국인과 같은 속도로 소비를 한다면 지구가 7개는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쇼핑센터에서 사들이는 것의 90%는 60일에서 90일 내에 쓰레기 더미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시민 대신에 소비자라고 불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소비자는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정치가와 기업가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평균적인 미국인의 읽기 능력은 8학년,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수준이고 미국인의 50%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정부는 그런 우리의 수준을 반영한 정부이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소비하고 버리는 일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세계 경제가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죄인은 바로 우리다. 우리는 써버리고 파괴하는 소비자이다. 우리는 필요는 없지만 원하는 물건들을 계속해서 사들인다. 우리에게 만족이란 없는 것 같다. 첨단 기술을 자랑하지만 위험성과 유해성이 큰 경제 시스템이 초래한 결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광적인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든 기술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기술 수준으로 돌아가 보다 단순한 삶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승자 독식의 불균형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연방 정부와 주요 언론들이 보수적인 반환경적인 단체의 통제하에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 지금은 의견을 밝히고 참여하고 자원하고 해당 단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내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안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항상 파타고니아가 지금부터 100년 후에도 이곳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그 말은 목표까지 100여 년의 시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의 성공과 수명은 빠르게 변화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절박한 느낌을 유지해야 한다. 한가롭고 느긋해 보이는 파타고니아의 기업 문화에서는 특히 어려운 과제이다. 사실 내가 우리 회사 관리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과제는 변화를 일으키라는 것이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연도 마찬가지이다. 자연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생태계는 대재해나 자연 선택을 거쳐 환경에 적응한 종을 지지한다. 건강한 환경이 작동하려면 성공적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다양성과 포괄성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기업계나 환경운동 일선이나 안일함으로 가득 차 있다. 생태계의 주변부 그 외곽에서만 맹렬한 속도로 진화와 적응이 일어난다. 생태계의 중심 그 내부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응력 없는 종들이 소멸해 간다. 기업도 같은 순환을 거친다. 중심에 있는 전형적인 기업들은 자신들의 잘못이나 암울한 경제 상황, 예상치 못한 경쟁과 같은 파멸적인 사건으로 인해 결국 소멸한다. 절박함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주변부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기업들, 새로운 업무 방식과 다양성이 열려있는 기업들만이 지금부터 100년 동안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활동가들은 중심에 있는 무사 아니라고 보수적인 사람들의 발꿈치를 물어뜯으며 바깥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활동가들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곳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과정의 어딘가에서 이 모든 혼란을 만든 것도 우리이고 그것을 바로잡는 일도 우리의 몫이다. 세상은 나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천 명이 함께 내는 목소리는 들을 것이다. 나에게는 영농산업 전체를 개혁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나는 파타고니아가 유기농 면만을 구입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기업도 유기농 면을 사게끔 설득할 수 있다. 당신 역시 카페테리아가 유기적으로 재배된 산물만 내도록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하게 재배된 산물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커지면 시장도 변화할 것이고 기업도 거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며 정부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나는 직접 일선에 나서는 활동가가 될 자신은 없다. 내가 지지하는 자선 단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최전선에 서면 금방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지갑을 꺼내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만큼 행동주의에 깊은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악의 정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한다. 명백하고 공공연한 행동이어야 악이 아닌 것이다. 단순히 선의 부재도 악일 수 있다. 당신에게 선을 행할 능력과 자원과 기회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악일 수 있다. 아메리칸 드림은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가능한 빨리 키운 뒤 현금화하고 은퇴해서 레저월드에서 골프나 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기업 자체가 상품이다. 샴푸를 팔든 지뢰를 팔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원 교육, 사내 보육시설, 환경오염 방지, 좋은 작업 환경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단기적으로 장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회사가 제대로 살이 오르면 수익을 남기기 위해 팔아치운다. 회사의 자원과 재산은 산산조각나고 사용하고 버리는 개체로서의 기업이라는 개념이 사회의 다른 요소들에게로 이어진다. 회사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높은 값을 쳐주는 곳에 팔리는 상품이라는 발상을 버리면 미래를 위한 모든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 소유주와 관리자들은 회사가 자신들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수익을 넘어서는 책임감을 가진다. 자신을 기업 문화, 자산, 직원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사교클럽, 종교, 운동팀, 이웃, 가족과 같이 사람들을 통합하는 효과를 내는 많은 조직들이 쇠퇴하면서 우리는 허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런 조직들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향해 노력하면서 소속감을 느꼈다. 사람들은 여전히 윤리적 구심점을 필요로 한다. 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싶은 것이다.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기업이 윤리적 책임을 이해하고 있고 개인의 책임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기업이 이 허무함을 메꿀 수 있다. 파타고니아는 사회적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피해가 전혀 없는 제품을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파타고니아는 그런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70억 세계의 인구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제는 상상하기 힘들다.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는 1.5개의 지구만큼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소비 수준이다. 2050년에는 3.5개에서 5개의 지구가 필요한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리는 실패한 시스템을 끊임없이 재활용하면서 이번에는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운명에 갇혀버린 듯하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과거의 비효율적이며 오염을 유발하는 기술을 피해가 적고 보다 깨끗한 기술로 대체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짜 문제, 유한한 지구에서 끝없이 성장하려 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사회가 너무 복잡해진 나머지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은 상황이라고 해서 끝내 진창에 빠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비드 브로워의 말대로 뒤로 돌아서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절제, 품질, 단순함과 같은 단어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이라면 다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유한한 지구에서는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 걱정인가? 어차피 자동화와 로봇 기술의 발달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만을 구입한다면 다기능에 내구성이 좋은, 수선이 가능한, 품질이 좋은, 유행이 없는,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것만을 산다면 어쩌면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40시간을 투자해 아름답고 기능적인 플라이 낚싯대를 만드는 장인에게는 늘 일거리가 있다. 어떤 일을 하는 오랜 방식, 현대의 기술로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방식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냉방이 되는 트랙터에 앉아 질이 떨어지고 유독하기까지 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녹색혁명 농부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을 손도구를 이용하거나 훈련이 잘 된 말이나 소의 뒤를 따르면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찾는 소규모 유기농 농장의 농부와 비교해보라. 나에게는 하와이 비숍 박물관에 있는 18세기 나무 서프보드에서 본따 만든 보드로 서핑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 서프보드는 다리미판처럼 얇고 납작하며 핀이 없다. 하지만 내 친구들은 현대의 플라스틱 보드를 사용하는 상위 1%의 서퍼들만큼 파도를 잘 탄다. 전 세계의 전문 짐꾼들은 모두 머리 위에 짐을 지고 이동한다. 물독을 나르는 아프리카 여성들과 텀플라인, 이마에 거는 줄을 이용해서 50km의 짐을 옮기는 쉐르파들이 그렇다. 사실 국제연합은 연구를 통해 이런 전통 방식이 최첨단의 현대적 백팩을 사용하는 것보다 50%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탐험대장 쉐클턴의 구명선 제임스 케어드에 탄 성공은 남극에서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가는 길에 오로지 3개의 손도구만 챙겼다. 필요한 경우 이 도구들만으로 다른 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일에서 달인이 되는 길은 단순함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잡한 기술 대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많이 알수록 필요한 것은 적어진다. 나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는 미비한 시도들을 통해 나는 보다 단순하게 살아야 혹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해야 정말 중요한 모든 면에서 빈곤하고 결핍된 삶이 아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네, 지금까지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책이었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